요즘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가 MBC와 버금가는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입장문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또다시 JTBC가 이를 냈습니다. 이어 YTN도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단독 김봉현 두 번째 자필 문서, 검찰 관계자들이 도주 권했다. 전형적인 적폐들의 수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큰 사건 뒤에는 주범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그런 장면이 또 머릿속으로 지나가고요. 이 또한 김봉현 회장의 엄청난 대폭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은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폭로가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14장의 자필 문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누명이 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왜 누명을 씌웠을까요? 지난주에 공개된 첫 번째 입장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새로운 주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던 지난해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방법을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도주를 권유했고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 이런 부분에서 조력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14장의 문서 속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무부 감찰을 통해 밝혔던 부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인펀드 기획관 핵심 인물 이종필 부사장이 지난해 법원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때 김봉현 전 회장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필 부사장 법기 권유를 넘어 검찰 관계자들이 직접 도왔다고 김봉현 전 회장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증언이 터졌다라고 보입니다. 수사 상황이 김봉현 전 회장 앞에서 생중계가 되며 생생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거의 매일 불려다녔으며 검찰에 충성했고 자신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방식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전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네. 안전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제 저의 사례다 라며 자신의 수첩에 적힌 여당 의원에 관련된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만난 장소를 적어둔 표기란에 의원의 이니셜과 다른 표기란에 적어둔 부분이 차이가 나자 검사가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두 표기란이 차이가 있으며 수사 진행이 안 된다며 그 부분에 차이점을 맞추도록 유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휴대전화 위치와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날짜를 알려주고는 이날이 맞죠? 하며 퍼즐 조각을 짜 맞추는 듯 거의 모든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주 결정적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 정치인은 나인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검찰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봉현 씨의 친구였던 전 청와대 파견행정관 김 씨의 재판에 나가지 못하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폭로다. 이를 가지고 국힘당이나 언론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 청와대 파견 1년짜리 행정관이 나인 사태에 연결되어 있으니 여권 인사가 개입이 되었을 것이다. 권력 형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상당히 생각이 나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접대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 수사팀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봉현 회장은 전체 맥락을 보면 검찰 수사의 프레임으로 내가 나임 사태의 몸통이 돼버렸다. 언론들은 측측성 카드라 보도를 멈춰달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청장이 등장합니다. 김봉현 회장의 2차 입장문에는 윤석열 청장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선임했던 이주영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과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영향력을 가시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로 윤석열 사단이었어. 나가 바로 이주영이요. 이런 식으로 가시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수원지검장 출신의 윤대진 검사장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나인 사건에서 윤석열이 떡하니 등장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적폐들 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면 윤석열이가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적폐식으로 풀 수 있겠죠. 왜냐, 적폐들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거의
범인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김봉현 회장이 선임한 이주영 변호사가 오면 검사들이 문까지 열어드리며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깍듯이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들의 끈끈한 밀착 관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차 폭로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과 이강태가 만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이 오고 간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밝혔습니다. 만난 건 사실이다, 돈 주고받는 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5천만 원을 강기정 전 수석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단독 기사를 보도했을까요? 조중동의 보도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 게이트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검찰만 욕해서는 안 됩니다. 검언 재정, 검찰, 언론, 재벌, 정치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패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 추미애 대전이 아닌 이건 대한민국 모든 부패 세력과 바로 우리 시민 조국, 깨어있는 시민의 대결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김봉현 전 회장은 윤곽근 씨에 대해서도 라인펀드 관계사인 김모 회장이 2억을 지급했다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인이 제 식구 감싸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14장의 문서 주요 포인트만 뽑아 전해드렸습니다. JTBC의 이 같은 변화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석희 형 정신 차린 거니? 국힘당과 안철수 그리고 진중권은 금태섭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신속하게 서울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국힘당 김무성 씨는 금태섭이 소신 있고 결단 있고 옳은 소리 하는 모습이 정말 지도자로서 잠재력 충분해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여자 권은희 의원도 금태섭 씨의 생각과 판단에 상당히 같은 부분들이 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진중권 씨는 어차피 민주당 바뀔 것 같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잘했어요, 옳은 판단이다, 그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내 한 표는 금태섭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금태섭 서울시장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 조국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키키키 너무 웃겨요. 겨우 김무성과 진중권 반응을 이리 심도 깊게 실어주다니 저도 축하해요. 아우 어울리는 곳으로 얼른 가셔요 라고 했습니다.